자, 전삼에게 1급 이제 110회입니다. 문제 6번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음 사항을 조회하여 알맞은 답안을 이론 문제 답안 작성 메뉴에 입력하시오입니다. 이 문제는 그 키워드 파악이 정말로 중요해요. 특히 회계 2급에 나오는 5개랑 이제 회계 1급에는 부가가치세 추가해서 3개가 이제 나오게 됩니다. 자, 한번 문제 읽어보고 한번 키워드를 한번 파악해 볼게요. 자, 2023년 5월 말 외상매출금과 외상매입금의 차액은 얼마인가? 자, 이거죠. 요게 키워드가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제1기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모두 얼마냐? 자, 여기 부가가치세 중에서 영세율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판매비와 관리비 중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인가? 요거죠. 3번은 좀 생각을 좀 해야 되고요. 그래서 1, 2번은 이제 키워드가 확실히 나와요. 자, 한번 봅시다. 외상매출금, 외상매입금은 뭐예요? 계정 과목명이죠. 그러면 계정 과목명만 조회할 수 있는 것이 어디예요? 그렇죠. 총계정 원장으로 보시면 돼요. 이렇게 보시면 되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얼마냐? 부가가치세가 키워드예요. 그래서 부가가치세 신고서 이렇게 보시면 돼요. 부가가치세만 돼 있으면 부가세 신고서고요. 다른 조건이 끼어 있으면은 뭐 세금계산서 합계표, 그 다음에 다시 메인 매출장 이렇게 해서 이제 보시면 돼요. 그래서 부가가치세만 있으면은 부가세 신고서로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에 요거는 6월에 발생한 이라고 했는데 요게 한 달 단위거든요. 그래서 한 달은 월별 조회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유출을 하시는 것도 좋고요. 그래서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금액을 한 번에 볼 수 있는 곳이 어디냐? 1월계표에서 보시면 돼요. 재무상태표에서 보시면 안 돼요. 손익계산서에서 보시면 안 돼요. 요렇게 해서 조회를 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1번부터 한번 보겠습니다. 자, 1번은 총계정 원장을 자, 클릭합니다. 자, 총계정 원장 클릭하면은 일단 5월 말 거예요. 2023년 5월 말. 그러면은 한 달 단위냐 5개월 단위냐 했을 때 5월 말 현재라고 돼 있으면은 1월 1일부터 5월 말까지고요. 근데 이 문제는 2023년 5월 말 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건 한 달 단위. 5월 1일부터 5월 31일이에요. 그 외상매출금 이렇게 조회줍니다. 그 마지막 잔액을 보시면 돼요. 그래서 얼마냐면은 1억 770만 원이 됩니다. 그래서 외상매출금은 얼마입니까? 1억 770만 원입니다. 이렇게. 그러면은 외상매입금은 얼마냐? 자, 여기 이제 보는 거예요. 외상매입금은 이제 계정과목 명만 바꾸면 되죠. 이제 얼마예요? 6,723만 5천 원이 돼요. 이렇게 돼요. 그럼 이거 차익은 얼마예요? 1억 770만 원에서 6,723만 5천 원만큼 차감해주면 돼요. 얼마? 4,046만 5천 원이 됩니다. 이 차익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가장 마지막 잔액을 보시면 되는 거죠. 요렇게 이제 보시면 되겠고요. 자, 그러면은 이제 나갔다가 이론 문제 답안 작성에 자 클릭해서 4,046만 5천 원만큼 해주시면 돼요. 자, 이렇게 해서 닫기 버튼 눌러주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 2번입니다. 자, 2번은 부가가치 쪽에 자 클릭을 해서 부가가치세 신고서를 자 클릭합니다. 자, 문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부가가치세 확정 신고 기간에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입니다. 자, 매출이잖아요. 매출은 빨간색으로 보시면 돼요. 요렇게 보시면 되고 그 중에 영세를 자 클릭해줘요. 이렇게.
그러면은 영세율 적용 대상 매출액은 얼마입니까? 라고 물어보니까 세금계산서 발급분, 기타 이렇게 이제 보시면 돼요. 이 두 개 다 이제 영세인 거죠. 요게. 그러니까 만약에 영세를 물어보는데 만약에 세금계산서에 해당하는 뭐 구매확인서나 뭐 내국 신용장 쪽이다 라고 물어보면 5번 란만 보시면 되고, 근데 만약에 직수출만 물어본다면은 6번 란만 보시면 돼요. 근데 이 두 개를 다 물어보면은 둘 다 합치면 되고요. 그래서 이 문제에서 묻고자 하는 키워드는 영세율이기 때문에 내국 신용장 쪽하고 그 다음에 직수출 쪽하고 이 두 개 다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두 개 다 확인하시면 돼요. 자, 그러면은 날짜는 4월부터 6월로 해줍니다. 자, 그럼 얼마예요? 4,845만원입니다. 요게 정답이다 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보실 때 5번 난하고 6번 난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러고 나서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4,845만원 넣어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자 3번입니다. 6월에 발생한 판관비 발생액이 가장 적은 계정 과목과 그 금액은 얼마냐? 자, 1월계표였죠? 자, 클릭합니다. 자, 6월달 거니까 그러면 6월 1일부터 6월 말로 보죠. 1월계표는 주로 하루 단위, 한 달 단위에서 많이 유용하게 쓰이는 표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판매비와 관리비니까 내리시면 돼요. 자, 그럼 여기에 판매비와 일반 관리비가 있고요. 가장 적게 쓴 거 보면은 총계를 보시면 돼요. 여기에다가 총계로 이용을 해서 보시면 되고요. 자, 그러면은 그 금액은 얼마예요? 생각해보면. 자, 다시. 자, 재정금액 얼마? 요거죠. 만원? 맞네. 만원이죠. 이거 잘 보셔야 돼요. 이거 실수 많이 나올 것 같은데요. 만원입니다. 그래서 도서 인쇄비. 금액은 얼마? 만원. 이렇게 보시면 돼요. 자, 요렇게 해서 한번 최종 정리해 보도록 할게요. 그럼 이런 문제 답안 작성에 클릭해서 여기에 도서 인쇄비 금액은 만원 이렇게 입력해 주시면 됩니다. 자, 여러분 문제풀이 및 해설이 모두 끝났습니다. 합격률은 30.02%입니다. 2023년도에 들어서면서 좀 낮은 수치이긴 하지만 제일 낮은 수치는 아닌 걸로 알고 있고요. 이론이 좀 어려운 편이에요. 내가 봤을 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전3회계 2급도 57% 정도 나왔으니까 똑같아요. 제 생각에는. 좀 헷갈리는 게 많았다. 그러니까 잘못 봐가지고 틀린 거야. 근데 뭐 합격률이 40%대 나오고 50%대 나오면은 뭐 헷갈리는 거 뭐 문제가 대체 쉬웠어요 라고 얘기하지만 난리 났었거든요. 이 회차가 진짜 너무 어렵다고 막 난리 났었고, 그 다음에 세 번째는 세 번째 거는 내가 보니까 그거예요. 긴장해서 틀린 거. 그러니까 맞출 수 있거든요. 맞출 수 있는데 긴장해서 틀린 거예요. 특히 전3회계 1급은 초시생분도 많아요. 그래서 많이 긴장해서 많이 틀리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이 세 가지가 복합적인 이유가 있고요. 근데 제일 큰 거는 뭐냐면은 저는 이거 2번하고 3번이 가장 크다고 봐요. 저는 이론은 진짜 맞았나 틀렸나 내가 뭐 확인할 새는 없으니까 사실 뭐 이거는 뭐 크게 제외한다고 쳐도 제가 크게 이제 봤을 때 67점, 66점, 뭐 68점 이런 분들을 이제 보면은 열심히 공부를 했거든요. 평소에 공부를 해가지고 막 80점, 85점, 막 90점 나와요. 근데 시험 치니까 67점, 66점 나오는 거예요. 그 이유가 뭐냐라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분석을 해보면은 2번하고 3번 부분이 좀 많은 것 같아요. 특히 3번. 긴장해서 틀리는 부분이 좀 많아요. 그러니까 하던 대로 하면 되는데 긴장해서 많이 틀린다니까요. 그래서 긴장해서 많이 틀리는 부분도 없지 않아 있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은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러한 상황에서 좀 긴장하지 않고 그냥 하던 대로 그냥 하시는 그런 부분이 가장 중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번 12월달 문제는 합격률이 좀 많이 올랐으면 좀 좋겠다라는 생각이 하고요. 여러분들도 시험을 꼭 잘 준비를 하셔서 꼭 합격하시길 바랍니다. 사실 시세 한탄만 한다고 해서 사실 좋을 건 없고요. 여러분들이 좀 부족한 부분을 좀 많이 채워서 합격했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제시치 치는 분들, 그 다음에 삼수도 이상 하시는 분들, 꼭 본인이 어디서 많이 틀렸냐, 어디서 헷갈렸냐, 어떤 부분에서 틀렸을까 라는 걸 한번 생각해 보시고 그 다음 12월달 시험에는 준비를 하실 때 이런 부분에서 하면 안 되겠다 라는 걸 꼭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영상이 괜찮다면은 구독 버튼 한번 눌러주시면 매우 감사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저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기로 하고요. 다음 전삼 세무 2급 때 뵙도록 하겠습니다.